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불붙은 경영인 정기보험의 경쟁. 정성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 내용은 정성호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썼던 책 금융영업 트렌드 책이고요. 그 책의 2장 1부 5번째 꼭지입니다. VIP 고객 확보 경쟁 경영인 정기보험의 진화. 경영인 정기보험은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각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시장 상황이 좀 어떤가요? 잘 아시겠지만 2018년에 국세청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있었죠. 예.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가 탄력을 받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전액 비용 처리한다는 그 예규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비용 처리가 네. 예규에서는 안 된다 했다가 이게 소송으로 가가지고 네. 1심에서는 또 이게 안 된다 했다가 고등법원에서는 된다 했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최종적으로 2018년에 네. 8월 달에 전 그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2018년 8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네. 그 직전에 7월 달에 국세청 예규가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의 판례를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예견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분위기를 읽은 건지 예규를 확 바꾸더라고요. 네. 워낙 법인 전문가시라서 저보다 이 부분 훨씬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아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런 분위기를 읽고서 국세청이 대응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상품에 대해서 좀 경영인 정기보험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저 특정 회사를 언급하기보다는 이니셜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H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 나이가 원래 65세였는데 75세로 가입 나이를 확대한다든지 또 일부 회사는 고혈압 심사 기준을 굉장히 완화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아시다시피 법인 대표분들이 조금 연령이 있으시니까 잔병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령자,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간편 심사 상품이 출시가 많이 되었고요. 또 일부 회사, P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객이라면 거절될 경우에도 보험료 할증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더 내면서 가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도를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그래서 조금 가입에서 조금 벗어나 있던 분들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많이 개방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상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경영인 정기보험 단순했는데 가입 조건도 바뀌고 금액대도 많이 확장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다양화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법인 고객 입장에서는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법인세가 절감되겠죠. 그리고 대표이사의 퇴직금이 마련될 거고요. 그리고 경영인 유족을 보호하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법인 고객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험 가입 금액이 굉장히 고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지율은 어떻든가요? 유지도 잘 되죠. 그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액 계약이 어려운 시점에 법인 계약으로 고객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유지까지 잘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고객 입장에서 효용성도 있는 분명히 큰 상품이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고액 시장에 있어서 법인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렇게 상품이 많아지는 거 보면 이 파이가 크다고 생각해서 과당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점은 없을까요? 물론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영업 현장에 계시겠지만 법인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컨설팅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관 개정이라든지 퇴직금 규정이라든지 노무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또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무슨 저 특허를 만들어 드리겠다, 연구소를 만들어 드리겠다, 온갖 것들을 다 서비스하죠. 그리고 가입할 때는 그런 썰을 풀었는데 실제로 계약이 되고 나서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민원이 걸리겠죠. 그죠. 특히 보험 외적인 요소로 접근하다 보니까 상품의 불안전 판매가 발생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최근에는 법인 임원의 가족을 설계사로 등록을 해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게 네. 좀 많이 너무 이렇게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또한 뭐 문제 소지가 일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인의 자금으로 보험을 가입하다가 중간에 해지를 했을 경우에 수당은 개인이 받는데 네, 손해는 법인이 있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예. 배임이라는 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거를 알고서 또 그 행위를 했다면, 그죠. 그리고 자기가 이득을 봤다면, 네. 저는 그건 명백한 배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특히나 뭐 법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한 부분을 정확히 지켜야지만이 그 고액이라는 부분과 네. 유지가 잘 되는 부분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그 FP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은 조금 혼탁해지지 않게끔 좀 클리어하고 네. 깔끔하게 상담하고 계약 체결하는 부분들을 조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게 과거 비용 처리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맞습니다. 2018년 국세청 예규 대보험 판례 이후에는 뭐 비용 처리 되는 것 같은 분위기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상품 개발도 상품 개발이 많다는 건 그게 먹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다는 건데, 그래서 과당 경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일부 지회에서 하고 있는 뭐 임원의 뭐 아들, 와이프,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뭐 사모님 이런 분들이 설계사로 코드 내는 것은 네. 자칫 하다가는 배임 같은 네. 범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네. 그런 거는 좀 주의하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컨설팅 하시는 분들 뭐 약속하시면 정관 개정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든 약속하시면 그거 꼭 지키셔야 된다. 그래야만 민원을 피해갈 수 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법인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책이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 아마 예. 나중에 소개해 주실 텐데 한번 꼭 참고하신다라면 화법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내용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법인 컨설팅 실무와 실전화법. 요 예. 자막으로 좀 한번 보시면. 네. 아마 하시면- 보시면 예. 제가 굉장히 잘 아시는 회계사님과 세무사님과 또 FP님이 책을 구성을 했는데요. 아마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런 알차고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본에 없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